몇 번 풀 거냐면 90, 13, 16, 18 풀 거거든요. 90, 13, 16, 18. 일단 9번 먼저 보자. 9번은 보이죠, 잘? x가 0보다 큰데 문제가 y는 x제곱분의 1, 그냥 마이너스 2a의 x 더하기 x분의 1. 요 식의 최소값을 찾으래요. 한 절반 정도는 잘 풀었어요. 절반 정도는 잘 풀었는데 일단 이 단원이 그 산술기하 조합평균의 관계를 이용하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식을 딱 보면 x 더하기 x분의 1을 좀 다른 문자로 치환하고 싶죠. 얘를 t로 치환했을 때 양수 x에 대해서는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에 의해서 2 루트 얘네들의 곱, 그러니까 2보다 이상이죠. 이건 바로 많이 나오는 식이니까 양수다, 얘 나온다, 바로 2 이상, 여기 나와야 돼요. 그럼 요 y를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at, 여기 t제곱 빼기 2잖아요. 더 빼기 2여기까지 썼어요. 그럼 문제가 다시 어떻게 바뀌었냐면 요 t가 2 이상인 범위 내에서 요 식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로 다시 바뀐 거죠. 그럼 이런 문제는 사실 수학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리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 못한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틀린 애들이 많았는데 얘를 일단 최소값 구하려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 되죠. 빼기 a제곱 빼기 실수 전체에 대해서는 이거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a제곱 빼기 2인 거 맞거든요. 하지만 범위가 있으니까 얘는 a의 범위에 따라서 최소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까지 이해하죠? 그럼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 a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a제곱 빼기인데 요 a가 요 범위 안에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로 나눠주는 거예요. 요 범위 안에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로. 즉 a가 만약에 2보다 이상이면 경우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 a가 만약에 2보다 이상이면 정역이 2보다 이상이니까 요 범위 내에서의 이 범위 내에서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a제곱 빼기 2가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a가 2보다 어떻게 된다면 작다면 2보다 작다면 그럼 범위는 지금 2보다 이상이잖아요. 그럼 요 범위 내에서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 거죠. 그러면 t가 얼마일 때요? t가 2일 때가 최소값이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a가 만약에 2보다 작다면 t가 2일 때 t가 2일 때 최소값을 갖는데 2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답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 이거 안 써도 되고요. 마이너스 4a 플러스 2 이게 나오죠. 항상 답을 쓸 때는 선생님처럼 쓰는 게 좋긴 해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하니까. 그래서 경우를 나누어서 답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이네요, 9번. 별로 어렵지 않죠? 자, 10번. 다 이해했죠? 지울게요. 이따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얘들아. 그냥 받아 적기만 하면 안 됩니다. 10번이 이제 식을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답을 보통 33대 이렇게 쓴 애들도 많기는 한데, 문제를 먼저 잘 이해해보자. 차량들이 도로를 차선 변경 없이 모두 같은 속도 V로 유지하면서 달리고 있는데 제동 거리를 고려한 최소 차간 거리가 FV로 나와 있어요. 이 최소 차간 거리가 뭐로 나와 있냐면 20분의 1 V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 V 플러스 이렇게 주어져 있지. 근데 이거로 나타낼 수 있는데 50초 동안에 한 차선의 일정 지점을 통과할 수 있는 차량의 수는 몇 대이냐. 일단 일정 지점이 여기라고 해봐. 근데 얘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차가 있는데 이 차와 이 차 사이에 잘 그리지. 차와 차 사이에 차와 차 사이에 뭐냐면 최소 차간 거리. 이 최소 차간 거리를 FV로 쓴 거야. 이게 FV거든.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50초 동안에 한 차선의 일정 지점을 통과할 수 있는 차량의 수. 차량의 수를 모르잖아. 그 차량의 수를 뭐라고 넣을 거냐면 이 차량의 수를 X라고 한번 해봐. X대라고. 그러면 자동차가 이렇게 굉장히 많을 거거든. 여기까지 해가지고 X대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 지점을 통과해. 첫 번째 차가 여기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요 맨 마지막 차까지의 거리가 지금 얼마냐면 FV가 X-1이 이런 거죠. 차량의 대수가 X 되니까 요 FV가 X-1 돼 있잖아요. X-1K 있잖아요. 그러니까 FV의 X-1. 요게 지금 첫 번째 차량부터 맨 마지막 차량까지의 전체 거리거든. 여기까지 이해하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거 알고 있잖아. 됐어? 이게 지금 전체 거리라고. 그 다음에 V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대. 그러면 맨 첫 번째 이 차가 몇 초 동안? 50초 동안 간 거리는 이 50초 동안 요 뒤로 갔을 때 요 맨 마지막 차가 여기를 통과를 했겠지. 이해했어? 그러면 이 차가 전체 이동한 거리가 결국은 요 차량 사이의 간격들의 전체 거리거든. 이해했어? 50V. 식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거에 뭘 걸어보냐면 요 식의 차량의 수의 최대값. 차량의 수의 최대값이니까 x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야. 됐어? 그럼 그 순간이 언제냐면 일단 얘가 통과하는 시점부터 요 맨 마지막 차가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거리가 요만큼이 되도록 했을 때가 최대가 된단 말이야. 그럼 요 식이 요거보다 어떻게 될 때? 작을 때. 근데 같아도 되나요? 작거나 같다. 같아도 되나요? 같아도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지금 문제는 차량의 길이는 무시한다고 했거든? 근데 일정 지점을 통과할 수 있는 차량의 수는 몇 대이냐? 차량 수는 몇 대이냐? 여기가 만약에 같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같다 그러면. 처음에 차량의 길이를 무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처음 차가 여기를 지나가는 순간부터 요 맨 마지막에 차가 지나가는 점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점으로 봐봐. 얘를 점으로 보면은 얘가 같아질 수는 없어요. 근데 얘가 얘보다 작은 순간에 x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그 문제예요. 차량의 길이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 차량이 처음 지나가서 총 움직인 거리가 얘인데 그게 이 전체보다는 이 전체 거리보다 같아지는 순간이 답이 될 것 같긴 하거든. 근데 얘가 같아질 수 있는 저기가 존재하진 않을 거예요. 개선을 해봅시다 일단. 그러면 x-1을 구해야 되잖아요. x-1이라고 하는 거는 fv. 그러니까 20분의 1 v제곱, 그 다음 2분의 1 v 플러스 5분의 50v거든. 됐어? 그럼 이제 내가 또 뭘 구해야 되냐면 x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얘보다 작은데 요 식의 가장 큰 값이 언제인지를 봐야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면 산술기하 평균을 배우고 있잖아요. v가 분모는 2차식이고 분자는 1차식이니까 쉽게 계산이 안 돼요. 쉽게 계산이 안 돼서 v를 약분해봐. 그럼 v를 약분하면 20을 곱해볼까? v를 약분하면서 그럼 얘가 v야. 20 곱했거든? 10이야. 그럼 얘는 얼마냐? 50v지. 나 맞게 설명했니? v로 나눴어. 분모 분자를 v로 나눴거든? 그럼 얘는 v분의 50이지. v분의 100. 20도 같이 곱했으니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v로 나눴으니까 50인데 20 곱하면 어떻게 돼? 1000이니? 이렇게 나오지. 지금 이 식의 최대값 알고 싶어. 그럼 이 식의 최대값이란 분모가 가장 작을 때잖아. 그럼 분모가 가장 작을 때란 10은 정해져 있으니까 v 플러스 v분의 100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지. 근데 속력이라고 했으니까 속도네. 속도라고 했는데 이 속도는 음수는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얘는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루트 100보다 이상이라고. 내 말 이해했어? 그럼 요 식이 20이야. 20일 때가 요 두 개 더한 거의 최소값이야. 얘 전체 최대값이란 20일 때잖아? 20을 집어넣어봐. 그럼 30분의 3분의 100이지. 대략적 얼마야? 33점 얼마. 오케이? 그러면 x의 최대값이란 x란 얘를 넘기니까 34점 얼마 얼마보단 작아야 돼. 그러니까 같아질 수는 없어. 이해했어? 같아지는 거에 대해서 크게 선생님 왜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요? 라고 물어본 애들이 많거든. 근데 어차피 같아질 수는 없어. 그래서 요 식보다 작도록 하는 이 차량에 대해서 최대값이란 34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하는 말 이해했나요? 처음 어떠한 지점을 지나친 요 차가 전체 이동한 거리가 요 차간 사이의 간격들의 합보다 커지게 되는 x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었던 문제예요. 정리해보세요. 선생님, 네. 그럼 저기서 그 50V가 뭐라고요? 처음 차가 여기 지점을 통과한 순간부터 총 이동한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50초 네. 동안이었지. 속도가 지금 v고. 그래서 네. 이게 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처음 차가 이 지점을 통과해서 저기 어디까지 갔을 거 아니야? 그 전체 거리. 네. 이해했어요?
그 거리가 지금 저 첫 번째 네, 차랑 마지막 차 사이의 거리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 음, 쌤, 얘도 수능 기출 문제인데 사실은 요 식을 만들어내기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풀이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딱 쓰는 애들이 없고 얘가 얘랑 근사적으로 같아지기 위한 x의 최대값이 언제인지를 구하죠. 그러니까 이게 딱 부등식으로 쓰는 애들이 많이는 없고 얘가 얘보다 비슷해지는 얘가 얘랑 같아지도록 하는 x의 최대값을 구한 거예요. 네, 지우겠습니다. 쌤, 네. 저기 등호가 왜 안 들어가는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자, 어차피 얘가 등호일 때 이렇게 써도 틀리지 않아요. 이렇게 쓴다고 해도 틀리지 않거든. 근데 이렇게 썼을 때에도 어차피 x를 구하면 x는 차량의 개수잖아.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x의 최대값은 34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상관없다고. 오케이? 얘를 처음에 그게 왜 이게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처음에 얘기했었냐면 요 처음에 출발한 차가 차간 길이를 무시한다 그랬잖아. 차량의 길이를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얘를 여기 통과한 지점부터 봤잖아. 통과한 지점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 얘가 통과해서 어디까지 갔지. 그럼 맨 마지막 차가 여기 들어오는 순간이잖아. 그 처음 차를 요 지점을 출발한다고 봤으니까 등호가 성립하지 않다, 등호를 쓰지 않았던 거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요? 처음 차가 여기를 지나친 순간부터 했잖아요. 지나친. 네, 이해했죠? 네, 지나쳤으니까 같아질 수는 없다고 본 거라고요. 네. 지울게요. 한번 가르쳐 준 문제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안 가면 계속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13번 보면 지금 다항식 fx가 있는데 그 모든 실수 ab들에 대해서 요 fa, fb, e 지난 시간에 이게 뭐라 그랬죠? 얘인지. 이게 옌센 부등식이라고 불렀죠. 얘를 만족한대요. 그 옌센 부등식에서 얘를 만족한다는 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중점의 함수값이 더 적다는 거. 아래로 볼록을 나타내 준다는 거거든요. 함수로 보면은. 그건 둘째 치고 얘가 성립한다고 했을 때 모든 실수 A, B, C에 대해서 FA, FB, FC를 뭐로 나눴어? 3으로 나눴어. 얘를 3으로 나눴고 얘가 F의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되거든. 얘가 된다는 거 증명하래요. 얘가 된다는 거 증명해라. 쌤, 근데 있잖아요. 그 네, 위의 식이, 네. 위의 식이면 그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라는 건 아는데, 아래로 볼록이면 저 위의 식이 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아래로 블록이면 이 식이 왜 성립하냐고요? 네, 그니까 역방향은 어, 왜, 어. 그, 저번 아래로 시간에 블록이면 함수가 배웠던, 있는데 A, B가 있잖아요. A, B 순서는 바뀌어도 되거든요. 함수 값들의 중점은 여기고 중점의 함수 값은 얘잖아. 그러니까 임의의 실수 A, B에 대해서 얘는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아래로 볼록인 함수들에 대해서. 그니까 저 어, 식이, 저 무슨 말인지 식이면 이해했어요. 무조건 아래로 그러니까 볼록인지. 네, 이 식이면 무조건 아래로 볼록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아, 이해했어요? 네. 단 연속 함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연속이 아니라 연속 함수인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냥 연속 함수가 뭔지는 그래프가 끊어져 있지 않은 함수가 연속 함수예요. 얘를 증명하래요. 근데 요 두 개짜리에서 세 개짜리로 가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두 개짜리에서 세 개짜리로 바로 가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네 개짜리에서 세 개짜리로 줄이는 건 좀 쉬워요. 그래서 요 식이 성립한데 네 개짜리로 만들어 보자고. A, B, C, D. 여기 2로 나눠.
여기 2로 나눠. 얘를 또 2로 나눠. 이렇게. 산술기하 평균 4개짜리 증명했을 때랑 좀 비슷하거든. 그럼 요 식은 f의 2분의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고 f의 2분의 c 플러스 d보다 커나 같고 얘를 또 2로 나눴어. 됐어? 그럼 요 두 개를 또 2로 나눈 거는 요 두 개의 값들의 또 2로 나눈 거에 보다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죠? 요 식이 두 개 더한 걸 2로 나눠봐. 그럼 얼마야? 그러니까 2분의 a 플러스 b 2분의 c 플러스 d 이거의 함수값. 얘보단 크거나 같잖아. 근데 얘는 4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지. 됐어? 얘 같은 경우도 FA, FB, FC, FD 얘를 4로 나눠준 값이고 지금 뭐가 증명되냐면 이 식의 성립한다는 사실로부터 A와 B 대신에 얘네들을 집어넣어봤더니 맞아? 이거 4개짜리로 이제 확장을 한 거죠. 얘가 성립한다는 사실로부터 얘가 성립한다는 게 증명이 됐거든. 요 식에서 D는 없어져야 할 문자잖아. 맞아? 여기 A, B, C밖에 없으니까. 그럼 D 대신에 무엇을 대입해서 요 3개짜리로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그럼 뭘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 느낌에? 잘 생각해 볼래? 지금 F 안에가 3분의 1로 나와야 되거든? 그럼 D 대신에 무엇을 대입하면 얘를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할 수 있을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치. D 대신에 뭘 대입하면 되냐면 3분의 1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집어넣으면 돼. 얘를 대입해봐. 그러면 요 우변에 있는 식이 뭐가 되냐면 분자가 3분의 4 A 플러스 B 플러스 C잖아? 그러니까 4가 약분돼서 2개 나왔지. 됐어?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이게 지금 D 대신에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하면 4분의 1 F 얘가 이런 거잖아. 얘를 우변으로 넘겨봐. 우변으로 넘겨보면 그럼 좌변에 남은 게 뭐가 되냐면 FA, FB, FC가 남았고 얘를 지금 뭐로 나눠준 거? 4로 나눠준 게 남았고 보이죠? 식? 쓸데가 없어서 요 4분의 F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게 우변으로 넘어오면서 4분의 3이 남은 거죠? 아니다. 3분의 4가 돼버린 건가? 아, 갑자기 헷갈리네. 4분의 1이니까 너무 4분의 3이 남은 거죠? 4분의 3의 F의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내 말 이해하나요? 그럼 양변에 뭐 해주면 4로 곱해주고 3으로 나눠주면 요 식이 성립한다는 걸 증명하게 된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2개짜리에서 3개짜리로 가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고요. 얘를 이제 확장해서 먼저 4개짜리로 늘린 다음에 계속 줄이는 건 좀 어렵다. 이렇게 기억하면 별로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해했어? 얘가 또 의미하는 건 뭘까? 의미하는 걸 봐봐. 이 식이 대체 뭘까? 얘는 지난번에 아래로 볼록을 나타내주는 부등식이라고 했거든? 근데 이거의 일반화된 식까지는 했어. 그러니까 내분점에 대한 함수값과 함수값들의 내분점이 이 부등식에 만족하면 아래로 블록이다. 까지 했거든. 그럼 요거는 사실 무슨 의미일까? 얘는. 한번 생각해봐. 알겠어? 다음 주에 월요일로 오면 내가 다시 물어볼래요. 알겠죠? 지울 겁니다. 자, 16번. 16번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을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4개의 직사각형으로 나누려고 하죠. 여기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거든. 근데 얘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럼 A, B, C, D 이렇게 되는데 다음을 증명하래요. 다음 뭘 증명하라고 했냐면 A가 4분의 1보다 크면 요 D라고 하는 건 4분의 1보다 작다. 얘를 증명하래요. 자, 그러면은 지금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다는 걸 먼저 이용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정사각형이다?
ABCD는 넓이였잖아? 그럼 넓이를 뭔가 이용해줘야 되겠지? 그럼 넓이를 이용하려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가 필요하잖아?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해볼까? 그럼 a는 어떻게 되냐면 x, y고 b라고 하는 거는 1 빼기 x에다가 y를 곱한 거고 C라는 넓이는 x에다가 1-y를 곱한 거고 요 d라는 거의 넓이는 1-x랑 1-y 곱이지. 근데 a가 4분의 1보다 클 때 d가 4분의 1보다 작으냐? 그럼 xy가 4분의 1보다 크면 요 뒤의 넓이. 그럼 뒤의 넓이 잘 써볼까? 전개해봐. xy 마이너스 x 더하기 y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요게 4분의 1보다 작은 걸 증명하고 싶은 거잖아. 됐어? 근데 x랑 y를 더한 것도 필요하네? 더한 것도 필요하거든? 그럼 어떻게 하지? 여기서? x랑 y가 더한 것도 필요해. 곱한 건 4분의 1보다 크래. 산수기야? 그럼 x 더하기 y는 산수기하 평균에 의해서 2 루트 xy보다 이상이네. 맞지? 그럼 요 주어진 식이 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루트 xy 플러스 1보단 어떻게 돼? 여기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한 거거든?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작거나 같잖아. 맞지? 요 식은 작거나 같아 보니까 얘는 이거보다 작거나 같아요. 요 식이. 요 식이 얘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뭘 또 찾아내야 되냐면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는데 요게 4분의 1보다 작다라는 걸 증명하면 그래, 얘가 4분의 1보다 작게 되겠네. 그럼 얘가 4분의 1보다 작다라면 어떻게 할까? 여기랑 여기 보니까 제곱의 관계죠? 루트 xy를 t로 찾아볼까요? 요 식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인가요? 그럼 t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돼버린가요? 이해하죠? 근데 t라고 하는 건 지금 t라고 하는 건 곱한 건데 요게 4분의 1보다 크다는 건 t가 2분의 1보다 큰 거잖아요. t가 2분의 1보다 크다. 얘는 1이라는 값을 가질 수는 있어요. 가질 수 있는데 이 그림을 그려봤을 때 t-1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잖아. 근데 2분의 1은 여기거든. 맞지? 나 뭐 틀린 거 있니 얘들아? 갑자기 되게 당황스러워졌어. 뭐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 줄래? 뭔가 되게 틀린 거 같은데? 뭐 갑자기 되게 어렵게 풀고 있어. 자, 내가 지금 뭘 하고 싶냐면, 여기서 이 값이 4분의 1보다 작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정의역이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생각했더니, 이 값은 대단히 커질 수도 있네? 맞지? 그러면 t의 범위가 잘못된 거거든? 얘가 2분의 1보다 큰 거는 맞는데, 다른 조건도 하나 더 있어야 돼. 그 조건이 뭘까? 그 조건은 어디서 만들어낼까? t가 2분의 1보다 커. 근데, 아, 그렇지. 여기 어차피 이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가 1이니까 얘네들 곱한 거는 1보단 작아야 되지. 그래서 t의 범위가 지금 2분의 1보다는 큰데 1보다 작다도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야. 됐어? 그럼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잖아. 그럼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이게 4분의 1이 나오죠? 이 식이 4분의 1보다 작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쌤이 하는 말 이해하나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에요. 지울 거거든요. 여기서 질문 있어요?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두 번째 방법도 있어요. 지워도 되죠? 자, 지워볼게.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냐면, 아마 다 기억은 날 것 같은데, 얘를 지금 전개하면 y-xy고, 얘를 전개하면 x-xy고, 얘 아까 정리한 게 xy, x, y 플러스 1. 뭔가 좀 느낌이 있지 않아? 이거 옛날에 이런 거 보면 뭐가 떠올랐어? 뭐 보이는 거 없어 얘들아?
그래, 일단은 전체가 다 합해서 1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전체 다 합한 게 1이라는 걸 이용할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이라는 거야. 그 다음 A가 4분의 1보다 클 때 D가 4분의 1보다 작다는 걸 증명해야 돼.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A 더하기 D랑 B 더하기 C로 바꿔봐. A 더하기 D, B 더하기 C. 순서만 바꿨어. 근데 요 식은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루트 AD랑 2루트 BC보다 크거나 같지? 맞아? 근데 이거 뭔가 보이는 거 없니 얘들아? 이거? 보이는 거 없어? 이 사각형의 성질 중에 뭐 있지 않아? 얘기해봐. 없어? 얘네들을 곱해봐. 얘네들 곱하면 AD를 곱해보면 얘는 XY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 XY 더하기 XY지. BC도 곱해봐. 얘네들 곱하면 XY랑 얘네들 곱하면 X제곱 Y XY제곱 X제곱 Y제곱. 이 식에서 내가 마이너스 XY를 묶은다면 요거랑 똑같네? 즉 우리가 사실 사각형의 성질이라고 해서 2학년 2학기 때 배웠냐? 언제 배웠냐? 배운 적 있어. 그러니까 뭐가 성립하냐면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AD나 BC는 항상 같은 거야. 이 식이 AD랑 BC랑 같으니까 2루트 AD랑 2루트 AD로 봐서 4루트 AD로 볼 수 있다고. 됐어? 얘네들은 같은 거야. 얘네들은 같은 거야. 이 식이랑 이 식이랑. 이게 1이라며. 그럼 뭘 우리가 한 거냐면 루트 AD라고 하는 값이 얘 지금 4로 나눠주면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증명한 거지. AD라는 거의 곱은 16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증명한 거죠. 그러면 A가 4분의 1보다 크대. 그럼 D라는 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4분의 1보다 작아야지만 곱했을 때 16분의 1보다 작다라는 걸 증명을 한 거죠? 내 말 이해하나요? 그래서 A가 4분의 1보다 크면 이거 임으로 A가 4분의 1보다 크면 D가 4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나요? 얘도 얘들아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고사로 나왔던 문제거든. 정리해 보실래요? 선생님 등호는 들어가면 안 돼요? A가 4분의 1일 때 등호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D도 4분의 1이라는 등호가 안 들어가죠. 조건이 이거잖아. 가정 A가 4분의 1보다 크면 D가 4분의 1보다 작다. 그럼 등호가 성립하려면 A랑 D가 둘 다 4분의 1이 돼야 되는 건데 A가 4분의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 D도 4분의 1보다 작아야죠. 네. 네, 지울 겁니다. (18번) ABC라는 세 점이 있는데 이 내부에 P라는 한 점이 있대. 오른쪽 그림과 같이 P를 지나고 AB랑 BC랑 CA의 평행한 직선들을 전부 다 그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 만나는 점들을 뭐라 그랬냐면 ABC, D, E, F, G, H, I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 이 넓이를 S1, 얘를 S2, 얘를 S3라고 했어. 그랬을 때 첫 번째 뭐 구하라고 했냐면 이 루트 S는 루트의 S1, 루트 S2, 루트 S3가 성립한다는 것을 먼저 증명해 보아라. 이게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일단은 딱 보니까 이게 다 평행한 선모델을 그어서 만들었잖아. 요 세 삼각형들은 이 큰 삼각형하고 전부 다 닮음이에요.
당연하죠. 평행한 삼분들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뭐 AA 닮음이라고 봐도 되죠. 두 개의 값만 같으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ABC의 넓이를 모르죠. 뭐 사각형 ABC의 넓이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전체 넓이를 S라고 했어요. 전체 넓이 S라고 했거든. 그러면 지금 이 S1이라는 넓이를 S로만 나타내면 돼. 그러면 이 길이를 모르잖아. 이 길이를 모르니까 여기를 뭐 A1, 여기 길이를 A2, 여기 길이를 A3라고 해보죠. 그 다음에 이 전체, 이 BC 길이를 전체 A1, A2, A3인데 이거 쓰면 너무 복잡하잖아? 전체 길이를 A라고 해보라.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S1이라고 하는 것은 이 큰 삼각형이랑 작은 삼각형의 닮은 관계에 의해서 S1 대 S는 A1의 제곱 대 A제곱으로 비례하죠. 내 말 이해하나요?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제곱분의 A1의 제곱에 S라고 쓸 수 있지. 길이의 제곱에 넓이비가 비례하니까. 내 말 이해하니? 자, S2는 A제곱분의 A2의 제곱에 S라고 쓸 수 있겠죠? A제곱이랑 A2랑 많이 헷갈리나요? 네. 그 다음에 S3는 A제곱분의 A3의 제곱에 S라고 쓸 수 있겠죠? 전부 다 닮음이니까 길이비의 제곱에 넓이비가 비례해야 되니까.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여기다 집어넣어보라고. 루트 S는 그냥 루트 S야. 좌변은, 우변은 루트 S1이래. 그러면 A분의 A1의 루트 S, A분의 A2의 루트 S, A분의 A3의 루트 S. 얘를 전부 다 더해보면 A분의 A1, A2, A3의 전체 루트 S. 얘는 루트 S잖아요. 왜냐면 분자가 A니까. 그래서 루트 S가 된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요 식의 성립함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이해하니? 자, 2번 문제 뭐냐면 요 S분의 S1, S2, S3가 최소일 때 요 P라는 점이 무게중심임이라는 거를 증명하래요. P라는 점이 무게중심임을 증명하래요. S분의 S1 더하기 S2 더하기 S3가 최소일 때 요 P라는 점이 무게중심이라는 걸 증명해라. 자, 얘가 무게중심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였지? 세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죠. 그럼 중선을 만들어 봐야 돼요. 여기 있는 점을 모르니까 이 중점을 M이라고 하면 이 꼭지점에서 이 P를 지나도록 하는 이게 지금 이게 P잖아요, 지금? 이게 P인데 여기 지금 이렇게 쭉 지난다고 해보자. 그랬을 때 뭘 보여주면 되냐면 요 AP 대 PN이 2대 1이라는 걸 보여줘도 충분하죠. P가 무게중심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지울게요. 얘를 지워보면 일단 요게 최소가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봐야 돼요. 요게 최소가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보면 S는 그냥 S라고 썼고 S1은 요거였잖아. 그럼 쟤를 다 집어넣어봐. 그럼 쟤를 다 집어넣으면 S분의 분자가 A제곱분의 A1의 제곱에 S, A제곱분의 A2 제곱에 S, A제곱분의 A3 제곱에 S 이렇게 되지. 그럼 X는 약분되거든. 그럼 다시 얘기하면 요 주어진 식이 A제곱분의 1로 묶어봤을 때 A1의 제곱, A2의 제곱, A3의 제곱 이렇게 나오고 요 식이 최소가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A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전체 길이니까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 요 전체 이 제곱들의 합이 최소가 되는 순간이 요 전체 식의 최소가 될 거란 말이지. 요 제곱한 것들의 합이 최소가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가 궁금한데 제곱한 것들의 합? 뭐가 보이지? 뭐가 보여야 돼? 뭐가 보여야 되더라? 코시시바르츠 부등식이 보여야 된다고. 요것이 A1, A2, A3의 전체 제곱보다 이상인데 요게 결국 뭐로 주어졌어? 얘가 A인 거잖아. 안 나와. 얘가 A인 거잖아. 맞아? 그러면 요 식의 제곱은 A1의 제곱, A2의 제곱, A3의 제곱은 요 3분의 A제곱보다 이상인데 얘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순간은 요 각각에 쓰이는 수들의 비 1분의 A1, 1분의 A2, 1분의 A3가 모두 다 같았을 때가 요게 최소잖아? 그때 이 최소값이 얘인데 그럼 얘가 3분의 1이라는 최소값을 갖는데 그때는 요 길이가 전부 다 같았을 때 얘랑 전부 다 길이가 같았을 때라고. 문제에서 요거랑 요거는 평행하다 그랬거든? 맞아? 그럼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얘가 지금 어떻게 돼? 얘네들은 역시 닮음이잖아?
그런데 길이가 어떻게 돼? 2대 3이지. 2대 1이라는 걸 증명한 거로. 내 말 이해했니? 다시 마무리만 봐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해서 이 식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순간은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등호가 성립할 때이므로 얘네들이 전부 다 같아야 된다. 얘네들이 전부 다 같다는 뜻은 이 삼각형하고 BPH랑 BMC라는 게 서로 닮음인데 2대 3 닮음이므로 BP 대 PM이 2대 1이라는 게 증명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P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무리 이해했나요? 정리 볼래요? 지울 거거든, 얘들아. 지울 거고, 자, 오늘은 함수예요, 함수. 오늘 함수인데, 일단, 함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잖아. 함수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함수란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함수하면, 잘 봐. 이런 게 있어. x, y. 중학교 때도 함수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 여기 예를 들어서 뭐 1, 2, 3 이렇게 있고, A, B, C도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x에서 y로 가는 그 대응을 f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함수가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자. c로 가요? 이렇게 가요? 요건 함수인가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근데 요거 함수예요? 함수 아니요? 함수예요. 함수. 함수 맞죠? 얘는 함수인가요? 얘는 아니죠? 얘는 함수인가요? 얘도 함수가 아니죠? 네. 그럼 함수는 영어란 뭐예요? 펑션이죠? 함수 영어란 펑션인데, fun. 이 함수의 정의란,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하나들을 다 뭐라 부르죠? 얘네들 하나하나들. 화살을 쏘는 애를 뭐라 그러죠? 화살 쏘는 애. 요 집합 안에 정역. 들어있는 원소들을 얘를 정역이라고 부르죠. 정역. 이 빨간색이 안 나오죠? 얘를 우리가 정역이라고 해요. 얘를 정역이라고 하고, 요 Y 집단의 전체를 뭐라 불러요? 공역. 공역이라고 부르죠. 화살을 맞는 애들을 뭐라 부르죠? 치역. 치역이라고 해요. 얘네들. 오케이? 그래서 함수의 정의란 요 정역상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요 공역에 하나씩만 대응이 되었을 때를 함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책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할 때 이것을 함수라고 한다. 다시 요 정역상에 있는 모든 원소가 y에 하나씩만 대응을 했을 때 정역상에 있는 모든 원소가 y에 하나씩만 대응이 되었을 때 그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다 f라고 썼잖아요. f라고 썼으니까 이게 되게 많은 표현이 있거든. y는 fx. 이것도 함수를 나타내는 뜻이고요. x에서 y로 대응한다. f에 의해서.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써도 되냐면 함수 f는 x에서 y로의 대응을 말한다. 이 세 개가 사실 다 같은 뜻이에요. 알겠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죠. y는 fx. 이걸 진짜 많이 봤잖아요. fx라는 함수는 y다. x라는 어떤 값이 f라는 어떤 함수에 의해서 y로 대응된다는 뜻이에요. x라는 어떤 값이 f라는 함수에 의해서 y로 대응된다. f라는 함수는 x에서 y로의 대응을 말한다. 이게 다 같은 뜻이라고. 알겠어? 함수의 표현법입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또 몇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사실 어느 누구에게도 대응을 시킬 수 있죠. 맞아요? 얘를 무슨 변수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얘네들은 사실 내가 A에 대응돼도 되고 B에 대응돼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느 누구에게나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애잖아.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독립변수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화살에 맞았죠.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이 됐어요. 얘네들에 의해서 종속돼 있죠.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종속변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하니? 같은 말이에요. 정역이랑 독립변수는 같은 말이고 치역이랑 종속변수는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값을 우리가 하나씩 함수값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실 근데 문제를 풀 때는 우리 정도 되면 얘들아 있잖아. 우리 정도 되면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여기에는 문제를 풀 줄 아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실력정석에 있는 문제를 틀리지 않고 풀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알겠어? 당연한 거고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함수가 뭐야? 니네 지금 24단원에서 함수라는 문제를 틀릴 만한 애는 사실 입안에 없다고 난 봐. 그러니까 뭐 실수해서 틀리거나 배우지 않고 틀리거나 그런 거 빼고. 알겠어? 내가 가르쳐 줬을 때 뭔가 이해를 하거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거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그 이상 뭐냐면 함수가 뭐야? 독립변수가 뭐야? 정역이 뭐야? 치역이 뭐야? 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바로바로 한 줄로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져 있어야 돼. 그래야 나아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알겠어? 문제만 잘 풀어서는 원하는 대학에 갈 수는 없어요. 문제 잘 푸는 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함수를 또 어떻게 써도 되냐면, 집합으로 얘기하면, 이 fx가 함수인데, 이게 치역이죠, 지금. 치역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치역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집합으로 얘기하면. 어떤 fx들의 모임인데, 그 fx란 요 정역상에 있는 원소를 가져와서 만들어진 함수값. 그것들의 모임이 치역이에요. 읽을 줄만 알면 돼요, 얘는. 원하는 것들을 식으로 표현하고 식이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읽을 줄만 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이해하죠? 뭐 되게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볼까요? 문제는 일단 쉬운 거부터. 가장 중요한 게 정역과 척이거든요. 함수에서는. 자, 요거의 정역을 구하래요. 이차함수잖아요. 얘의 정역은 뭐가 되죠? 실수 전체. 실수 전체죠. 그럼 실수 전체는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맞아요? 아니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얘를 우리가 이게 실수 전체를 나타내주는 집합이에요. 하고 싶은 말은 정역이나 치역을 쓸 때는 항상 집합으로 써줘야 돼요. 대부분 이거의 정역은 이거다. 얘도 집합으로 쓴 거야. 실수 전체를 나타내주는 집합. 아니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조건제시법으로 x는 모든 실수 이렇게 쓰셔도 돼요. 집합이기 때문에 항상 집합 기호를 써서 나타내주세요. 다시 얘기해볼게요. y는 루트 1-x제곱의 정역을 구하래요. 근데 답을 쓰라고 했더니 루트 아래가 0보다 이상이면 되잖아요. 그럼 얘가 0보다 이상이라는 거는 x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정역 이렇게 써요. 맞거든요? 근데 틀렸다고 할 거예요. 왜? 선생님이 아까 정역은 어떻게 쓰자고요? 집합으로 쓰라고요. 집합으로. 이렇게 쓰라고요. 알겠어? 요것만 달랑 써오면 틀렸다고 할 겁니다. 이해했죠? 하나 더. 굳이 하나 더 하자면 x-1이랑 x-2 그리고 3 얘 정역을 구해보려. 그럼 얘도 x가 1과 2가 아닌 모든 실수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인데 이렇게 쓰면 틀렸다고 한다고. 그럼 어떻게 쓰자고? x란 x가 1과 2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써달라고. 집합. 알겠지? 치역도 마찬가지야. 정역과 치역을 쓸 때는 항상 집합으로 쓰셔야 됩니다. 쌤이 하는 말 이해했죠? 예제가 하나 있는데 되게 쉬워요. 자, 마이너스 1, 2예요. 그 다음에 y라는 집합은 뭐냐면 1, 2, 3, 4거든요.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x의 임의원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을 생각할 때 함수인 것을 찾고 함수를 구하고 치역을 구해보아라. 첫 번째는 뭐 해볼 거냐면, 첫 번째는 x에서 x 플러스 2로 가는 대응을 한번 볼 거거든. 그럼 하나 생각해봐. 요게 공역이야. 요게 정역이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로 가고, 1을 집어넣으면 3으로 가고, 2를 집어넣으면 4로 가잖아. 그래서 치역은 1이랑 3이랑 4거든. 이게 치역이야. 근데 1이랑 3이랑 4를 봤을 때 여기 안에 다 들어오잖아. 얘는 함수가 되는 게 맞는 거죠. 이해하죠? 두 번째는 x가 0보다 이상일 때는 x는 짝수로 대응이 되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x가 홀수로 대응이 된대. 얘가 집합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보고 맞으면 치역을 구하라. 이게 질문이었어. 0보다 이상이면 x는 짝수로 대응된다 그랬으니까 요 0보다 이상인 경우에 1은 2나 4로 가야 되지. 2나 4가 아니야. 2랑 4로 가야 돼. 이 말의 뜻은. 그럼 1이 2랑 4로 가야 되니까 화살이 두 개 나갔잖아? 함수의 정의는 정역성에 있는 모든 원소가 y 하나씩만 대응될 때를 함수로 정의했죠.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닌 거예요. 되게 쉽죠? 중학교 1학년 답니다. 진짜 뻥 아니라. 중학교 1학년 돼요. 그래서 패스. 자, 함수의 상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함수의 상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상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두 함수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뜻이거든. 두 함수가 서로 같다? 그럼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거는 f랑 g가 같기 위해선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같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첫 번째는 정역이 같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치역이 같아야 돼요. 간단하죠? 정역이 같고 치역이 같으면 이거이면 f랑 g는 같은 함수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fx가 x고 gx가 x세제곱이야. 그럴 때 f랑 g이냐? 이게 질문이에요. 다른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f랑 g랑 같다고 얘기할 수 없죠, 당연히. 어떨 때는 범위가 실수 전체일 때는. 근데 만약에 내가 정역을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로 한다면 이 f라는 거의 치역도 마이너스 1, 0, 1이고 g라는 거의 치역도 마이너스 0,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인 경우에는 f랑 g랑 같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내가 하는 말 이해하니? 되게 쉽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 함수는 서로 상등이다. 이렇게 얘기하자고. 두 함수는 서로 상등이다. 알겠어? 그러면은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f랑 g라는 함수가 주어졌는데, 이 두 함수가 같도록 하는, 뭐, 치역을 구하라. 혹은 정역을 구하라. 이렇게 또 나와요. 알겠어? 다시 해줄게. 두 함수가 같도록 하는, 집합 x. f 부분 집합의 개수. 이런 것도 물어봐요. 집합 x의 개수. 그럼 몇 개인가요? 얘를 만족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x는 이 집합 x의 원소거든요. 이거일 때 이거인 집합 x의 개수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얘는 몇 개일까요? 얘를 만족하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 몇 개예요? 이거에 뭐야 얘들아? 원소의 이거일 때 원소? 3개 아니에요. 집합 x의 개수잖아요. 이것의 뭐예요? 2의 세제곱, 그러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단 공집합은 제외.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뭘 구하라는 거죠? 공집합 제외해버리면 부분 집합이 아니라 무슨 집합? 진부분 집합. 그렇지. 진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라고 하는 거죠. 진부분 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2의 세제곱 빼기 1 해가지고 7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 돼요. 이런 문제들도 나옵니다. 근데 별거 아닌데 틀린 애도 많아요. 제일 많이 하는 게 3개 이렇게 하는 애도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 x가 예제예요. x가 0, 1, 2 해가지고 쭉 나가는 어떤 집합인데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가 있어요.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가 있고
임의의 mn에 대해서 이 집합 x의 원소래요. 그랬을 때 뭐 찾으라 그러냐면 m제곱 플러스 n제곱의 함수값이 f의 m제곱이랑 m제곱? f의 m의 제곱 이거의 전체 제곱이랑 f의 n의 제곱 얘를 만족한다 그랬거든? 이거고 f1은 0이 아니래요. 이랬을 때 뭐 찾으라 그러냐면 f0이랑 f1이랑 f2를 구해보라는 게 문제예요. 자, x는 0부터 시작해서 정수들만 모여져 있는 어떤 집합이고요. x에서 x로 대응되는데 일단 이걸 만족시키도록 하는 f01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mn이 또 x의 원소잖아요. 그럼 f0을 먼저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m과 n 대신에 둘 다 0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좌변은 그럼 f0이에요. 우변은 f0의 제곱, f0의 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됐어? 그럼 여기서 F0이 뭔지는 모르거든? F0이 뭔지 모르는데, F0이라고 하는 값이 지금 2배의 F0의 전체 제곱이지. F0으로 나눌 수 있잖아. 나눌 수 있는지 아닌지 몰라. F0이 0이 아닐 때는 F0이 뭐가 돼야 되냐면 2분의 1이 돼야 돼요. 나눠버리면. 여기 1이니까 2F0이잖아. 근데 F0이 2분의 1이면 이 0이라는 함수값이 여기에 대응이 돼야 되는데 2분의 1은 여기에 속하는 원소가 아니니까 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F0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두 번째는 F1을 찾고 싶거든요. F1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M에다가 1을 집어넣어보고 N에다 0을 집어넣어볼까요? 그럼 좌변은 F1인데 우변은 F1의 제곱에다가 F0의 제곱. 근데 F0은 0. 그럼 마찬가지로 F1로 나눌 수 있잖아? 근데 F1이 0이거나 1이 돼야 돼. F1이 0이 아니라면 얘는 안 돼. F1은 1. 그 다음 2를 찾고 싶어요? 그럼 MN에다가 둘 다 1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F2란 F1의 제곱 1, F1의 제곱 1, 2 이렇게 나오겠죠.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이해하니? 그 다음에는 그래프예요. 함수의 그래프인데, 그래프 다 그릴 줄 알잖아요. 근데 그래프의 의미가 대체 뭐냐?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 그래프를 보통 G라는 그래프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럼 함수의 그래프를 집합으로 나타내봐. 되게 뜬금없는 질문 아니냐? 함수의 그래프를 집합으로 나타내봐. 뭐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는 없거든? 근데 함수의 그래프를 집합으로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얘네들의 모임이죠. 얘네들의 모임. x, fx. 단 여기서 x는 정역상의 원소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게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당황스럽지 않아?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래프를 그리시오. 이거는 다 알 줄 알아. 근데 함수의 그래프가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당황하지. 근데 그러지 말고 함수의 그래프란 얘네들의 모임이다. 얘란 x가 정형상의 원소인데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요 좌표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함수의 기하학적인 표현, 기하학적인 표시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게 바로 함수의 그래프예요. 기하학적으로 표시해 보아라. 그러면 함수가 되기 위해선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하느냐.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건 함수인가요? 함수야 아니에요? 함수예요. 얘는 함수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함수고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얘가 함수가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함수가 되기 위해선 y축과 평행한 선분을 그려서 평행한 직선을 그려서 요 교점이 전부 다 어떻게 되면 돼요? 한 개씩이면 돼요. 내 말 이해하죠?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전부 다 교점이 한 개씩이에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 같은 경우는 y축과 평행한 그 직선을 그려봤을 때 전부 다 교점이 하나씩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함수가 되는 게 맞고요. 얘는 교점이 두 개가 되는 순간이 있죠. 그래서 함수가 아닌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쉽죠? 쉽죠?
자, 예를 들어서 문제가 너무 쉬워요. 여기는 이 24단원은 주말이라서 내주는 숙제인데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그 앞에 거를 공부해 말이죠. 월요일날 여러분들 앞에 거 좀 저기 할 거예요. 확인해 볼 거예요. 제대로 복습했는지. 그러니까 복습해오세요. 복습. 마이너스 0, 1, 2 이렇게 돼 있어요. y는 집합은 마이너스 0, 1, 2, 3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거에 대한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세요. f라는 이렇게 써도 돼요.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인데 요거는 x가 x제곱 마이너스 1로 대응된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럼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치역을 구해봐라. 이 질문. 일단 치역이 너무 쉽죠. 이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요 f의 x 얘를 한번 써보면 치역은 x가 x제곱 빼기 1로 가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고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로 가고요. 1 집어넣으면 0으로 가고요. 2 집어넣으면 3으로 가죠. 근데 겹쳐지는 거는 한 번씩만 쓸게요.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이렇게만 쓸게요. 이게 치역이에요. 이게 치역이고 얘 그래프를 그려버려요. 이 그래프는 연속적으로 그려지는 그래프는 아니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어디로 갔지? 0? 여기 지나고 그 다음에 0 집어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는 0 2 집어넣었을 때는 3 2,3 이렇게 찍으면 돼요. 이게 좀 안 이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4개의 점이 요거의 그래프예요. 그 그래프라고 해서 얘네들이 다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 말 이해하니? 자, 그 다음에는 요 함수의 종류인데, 함수의 종류. 이 함수의 종류는 되게 많은데, 우리가, 대응 관계에 따라서, 요 대응 관계에 따라서 함수의 종류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냐면, 첫 번째가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 1대1 함수의 정의는 x 값이 다르면 이거에 대한 함수 값도 다르다.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얘를 반대로 써도 상관없어요. 얘를 만족한다는 건 우리가 대우 명제에 따라서 이거의 대우 명제는 함수 값들이 같으면 이거에 대한 정의역도 같다. 여기 대우 명제죠?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거나 얘를 만족하는 건 둘이가 같다는 걸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같은 말이에요. 대우 명제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만족한다고 문제에서 써 있으면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1대1 대응이거든요. 1대1 대응인데 1대1 대응은 1대1에다가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뭐가 붙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다. 이런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x라는 집합이 있는데 1, 2, 3, 1, 2, 3, 4 y라는 집합이 있는데 a, b, c, d, e 4개나 있지 내가?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무슨 함수냐라고 물어보면 1대1 함수거든요. 얘가 1대1 대응 함수기도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틀린 거예요. 왜냐면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화살을 맞은 애들이 그러니까 없는 애들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1대1 대응 함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은 정역의 원소의 개수랑 공역의 원소의 개수, 치역의 원소의 개수 전부 다 같은 거죠. 알겠어요? 아까 같은 경우는 1대1 함수는 맞아요. 그럼 다시 얘기해볼게요. 1대1 대응 함수는 1대1 함수가 맞아야 되네요. 맞는 말이죠? 1대1 대응 함수도 하나씩만 대응이 됐으니까 1대1 함수가 맞는 거죠. 얘를 우리가 단사함수라고 불러요. 단사. 얘를 우리가 전단사함수라고 불러요. 단사함수, 전단사함수. 옛날 용어입니다. 세 번째는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보통 뭐라고 얘기했냐면 identity function, identity function, identity function이라고 그래서 i라고 보통 쓰거든요.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함수. 이게 항등함수예요. 네 번째는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는 어느 하나로만 대응되는 함수. 항등함수는 fx가 x밖에 없어요. fx라는 항등함수는 x밖에 없고요. 상수함수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이 서로 다 어디 한 군데로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다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두 문제만 이제 더 할 건데요. 하나는 쉽고 하나는 어려워요. 개수 구하는 거. 예를 들어서
x라는 집합이 a, b, c인데 y라는 집합이 1, 2, 3인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 첫 번째는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는 얼마냐? 이게 질문이에요.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볼 거냐면 A가 대응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예요? 세 군데죠. 1, 2, 3. B가 대응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죠? A가 대응됐다 하더라도 B가 같은 곳에 대응돼도 함수라는 데 지장이 없죠. 그럼 A도 갈 수 있는 곳이 세 군데, Y도 갈 수 있는 곳이 세 군데, C도 갈 수 있는 곳이 세 군데이기 때문에 답은 3의 세제곱인 27개입니다.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Y의 원소의 개수 X승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중에 가면 Y 파이 X 때 중복순열이라는 기호로 쓰기도 합니다. 그냥 이거는 이거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아직은. 두 번째는 X에서 Y로의 1대1 대응의 개수는 몇 개냐?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 이게 질문이에요.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 그러면은 A가 대응될 수 있는 곳은 세 군데, B는 A가 대응되지 않은 두 군데, C는 A, B가 대응되지 않은 한 군데죠. 얘는 6가지요. 얘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일단 그 전체 요 A가 대응될 수 있는 게 Y개였죠. 그 다음 하나 더 줄어들었죠. 하나 더 줄어들었죠. 이렇게 계속 곱해지는 거거든요. 나중에 가면 얘를 이런 퍼뮤테이션이라는 기호로 써요. 얘는 배웠나요? 혹시 중학교인데? 안 배웠나요? 안 배웠으면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함수의 개수랑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는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하나만 더 하죠. 하나만 더 할 건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x가 이렇게 돼 있고 y가 이렇게 돼 있거든. 자, 그런데 요 fx는 ex제곱 플러스 1이래. ex제곱 플러스 1인데 요 fx라는 함수가 x에서 y로의 1대1 대응임을 증명하래. 1대1 대응을 증명하라. 근데 이게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1대1 대응을 증명하라고 하는 게 뭘 증명하려고 하는 건지를 잘 몰라요. 그럼 우리가 알려줄게요. 내가 알려주면 1대1 대응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첫 번째는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서로 다른 x값들에 대해서 이거에 대응되는 함수값들도 다르다. 이 두 가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공약과 척이 같다는 것과 공약과 척이 같다는 거를 먼저 얘기해 줘야 되고 서로 다른 x값들에 대해서 걔네들이 해당하는 함수값도 다르다. 얘를 먼저 증명해 주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 두 번째 게 쉬우니까 두 번째 걸 먼저 증명할게요. 2번에 보여준다는 거는 다른 것일 때 다른 거다라는 걸 보여줘도 되지만 아까 뭐라 그랬어? 같은 것이면 그거에 해당하는 함수값도 같다. 얘를 증명하는 게 더 편하잖아? 그럼 fx1 2x1의 제곱 플러스 1이 2x2의 제곱 플러스 1이다. 이거이면 1 약분하고 2 약분하니까 x1의 제곱이 x2의 제곱 2지. 됐어? 근데 요 x1, x2라고 하는 거는 x1, x2라고 하는 게 전부 다 x의 원소이므로 얘를 만족하는 x1은 x2이다.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2번은 증명이 완료된 겁니다. 자, 공역가책이 같다는 걸 증명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공역가책이 같다는 건 어떻게 증명하시냐면 일단은 이 fx라는 걸 보시면 fx가 2x제곱 플러스 1이므로 fx라고 하는 거는 x는 0 이상이잖아요.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fx가 2x제곱 플러스 1이므로 x는 일단 0 이상이잖아요. 그러므로 fx는 일단 1 이상이에요. 그럼 얘는 뭘 보여준 거냐면 이 fx라고 하는 것은 치역이죠. 치역이 1 이상이라는 걸 증명한 거거든요. 그럼 이 치역이 1 이상이므로 이 공역 안에 들어온다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따라서 뭘 증명한 거냐면 이 치역, 이 x가 x일 때 이거는 이 y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거 증명한 거예요. 자, 이걸 애들이 잘 못하는데 이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거는 아까도 처음에 정렬이랑 치역 같은 경우는 집합으로 쓰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치역을 나타내주는 집합이 뭐냐면 공역은 여기 나타내져 있잖아요. 치역을 나타내주는 집합이 얘예요.
그럼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A랑 B라는 거 같다는 걸 증명하려면 이거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요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얘를 증명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했어. 지난번에. 기억나니? 그래서 지금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거에서 치역이 공역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이해했지? 그럼 이번엔 뭐도 보여줘야 되냐면 공역 역시 치역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이해했어? 그럼 이제 반대로 어떻게 할 거냐면 임의의 요 y집합 안에 속하는 임의의 y들에 대해서 그거 역시 fx에 속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잖아? 그러면 임의의 y에 대해서 이 y는 요 집합의 원소예요. 이거에 대해 우리가 여기서 이거 y라고 해보자. 이 y가 y 안에 들어오는 원소인데 그런 y들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정리해봐. 그러면 y는 2x제곱 플러스 1에서 y-1이 2로 나눠진 거고 루트를 씌운 게 x가 되는 거지. 됐어? 그러면 얘는 이 집합 안에 들어오는 원소잖아? 맞아? 이거 임으로 fx는 y이다라는 게 된 거야. 됐어? 다시 요 y라는 원소, 집합 공역 안에 들어오는 어떤 원소 y에 대해서 이거에 해당하는 x 값이 정역 안에 들어오니까 y는 fx라는 거를 만족시킨다고. 요 안에 들어오는 어떤 y는 요 fx라는 함수를 만족시킨다고. 그러면 y 안에 들어오는 그 y가 fx를 만족시킨다고 했으니까 이 집합 y가 요 집합 안에 들어온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의 부분집합이고 얘가 이것의 부분집합이므로 이 두 개의 집합은 서로 같은 집합이다. 즉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해를 했을지 모르겠거든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쉬는 시간 10분 동안 10번 읽어보세요. 거기 지금 페이지 172쪽 있잖아요. 내가 보기엔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172쪽에 있는 내용을 10번 읽어보세요. 10번 좀 심했니? 5번. 완벽하게 이해했으면 괜찮은데 이해가 안 가는 애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필수예제 문제의 답이 있잖아요. 그거를 5번 읽어보고 한번 자기가 직접 써보세요. 어떤 걸 증명하는 것인지. 1대1 대응이라는 걸 증명하는 건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되는데 얘네들은 얘랑 왜요? 잠깐만요. 얘랑 이제 같다라는 걸 보여주면 된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네, 10분만 쉴게요.